안녕하세요. 짤투리입니다. 저는 영숙을 보면서 뭔가 좀 불안불안해지더라고요. 영철한테 조금씩 휘감기는 느낌. 물론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철한테 맞춰주는 거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냥 맞춰준다, 그냥 대응해준다, 이런 느낌을 좀 뛰어넘어서서 실제로 조금씩 영철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전날 밤 영철하고 영숙이 대화를 나눴을 때, 특히 그 여행에 대한 부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20대 때 그랬다라고 했지만 현재도 사실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숙이 분명히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고 좀 별로라고 생각한 건 맞는데, 저는 그거를 뛰어넘어서서 완전히 별로다, 이제 나랑은 안 맞는다, 여기서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어느 정도의 호기심 혹은 호감, 이런 것들이 영숙의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영철하고의 대화가 호감으로 다가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영철의 대화법이라든지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반전의 효과를 줘서 대화를 해보니까 여행 말고 또 다른 대화들을 해보니까 정말로 괜찮다, 여행만 아니면 진짜 괜찮구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영철이 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영철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사실 영철을 나쁜 남자로 표현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나쁜 남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매력이 있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나쁜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남자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철은 그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샤넬 얘기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자, 일단은 그 전날 밤 대화를 통해서 영철이 영숙한테 더 큰 호감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영숙을 불러내죠.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그 와중에 영숙을 따로 불러냅니다. 불러내는 방식도 굉장히 거칠어요. 약간은 억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저걸 보고서 남자답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용기 있게, 영숙님, 박력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렇지만은 굉장히 억압적이었고 불편했다라고 느껴졌어요. 약간 시비 거는 말투, 물론 시비를 거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말투가 저렇습니다, 대부분의 말투가. 그리고 영철이 하는 대화들을 보면은 웃겨요. 약간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자, 첫 질문이 그거예요. 영숙한테 보통 아침에 몇 시에 눈을 뜨냐, 그러니까 여기 솔로나라에 와서 몇 시에 일어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숙이 9시 정도에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철이 뭐라고 하느냐, 괜찮으면은 내일 9시에 만나요, 걷던지 뛰던지 뭐 좀 할 테니까 9시에 좀 만나자. 자, 보통 우리가 상대방이 9시에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이불도 개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최소 한 30분, 길면은 1시간, 이 정도의 시간은 주고서 보통 9시 반, 10시 정도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겠죠.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는 저랑 한 9시쯤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8시 반쯤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9시쯤 저랑 만나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가히 일반적이지는 않고 보통은 9시 반이나 10시쯤 만나자고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솔로나라가 스케줄이 그렇게 일찍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시 반, 10시에 만나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대화를 하고 조깅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게 개그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숙은 좋다고 하죠. 그래서 저 부분도 사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 자녀에 대해서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자녀를 좀 키우는 거를 좀 많이 봤을 텐데 그것들이 쉽지는 않고 좀 힘들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물어봐요, 영철이. 그리고 언니가 29살 때 아이를 낳고 자기는 그때 24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봤던 그 육아의 그 치열한 현장,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영철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기 친척 형이 딸이 넷인데 그 알림장 4권이 나란히 놓여져 있는 걸 보고서 다자녀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술 취하면은 거기에다가 보고 싶다고 전화하는 게 주사라고. 영철이 줄곧 다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영숙도 그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기가 중요한 거죠."라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철이. 그래서 영숙이 가정을 해서 하나를 그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하고서 물어봐요. 간절히 자녀를 원하지만은 갖지 못하는 부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 상황에서 이혼까지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은 둘이 잘 살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이혼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영숙이 느꼈을 때 영철의 자녀에 대한 그 욕심, 자녀를 희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만약에 다자녀를 갖지 못할 때, 자녀가 없었을 때 좀 쉽게 이겨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느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영철이 우선순위는 부부라고, 이혼까지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부부 순위가 당연히 1등이지만 자기가 원래는 5명까지 자녀를 갖기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그만큼 자녀를 원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자녀를 5명 낳을 만큼 사랑하자는 말이었다고. 진짜 그럴까요? 아이를 5명을 갖고 싶다, 내 로망이다, 이거하고 내가 상대방을, 자녀를 5명을 가질 만큼 사랑하고 싶다, 그거하고는 너무나 완벽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뉘앙스는 자기는 자녀를 5명을 가지고 싶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말이 저렇게 갑자기 돌변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실제 의도를 조금은 보여주지 않으려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영숙이 안 좋아할 거거든요. 영숙뿐만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나를 그냥 애엄마로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보다는 아이를 더 좋아할 그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를 해서 말을 조금씩 바꾸는 게 아닐까.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은 아이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커 보인다, 밖에서도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고, 그 자녀에 대한 욕심을 평소에도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 부분은 영숙이 앞으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이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들어서 이 사람을 믿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내가 잘 판단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영철이 안정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안정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굉장히 조금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의도가 좀 숨어 있었죠, 알고 보니까. 영숙이 지금 당장 불안정한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자신감만 있다면. 그러니까 현재 본인이 불안정한 거, 영철이, 거기에 대한 좀 질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에 영철이 진짜 멋있다라고 감동을 받죠. 그리고 영숙의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 24살 때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양육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느꼈고, 지금은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가지고 싶고 부럽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대화의 포커싱이 아이한테 맞춰져 있어요. 저것들은 바뀌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본인이 누군가랑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그 로망, 아이에 대한 로망,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거를 이뤘을 때 이룬다고 해서 진짜 모든 게 내 판타지처럼, 내 상상처럼 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내 로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가봐야 알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집착,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영숙이 물어봐요. 지금도 가끔 유도를 하냐고. 그리고 붕대 감은 것들 있잖아요. 운동 같은 거 하다가 다쳤을 때 붕대 감고 이런 것들이 멋있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영숙을 보면은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보여요. 조건이 좋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남자를 볼 때는 그런 조건들을 안 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조건들은 아예 배제를 하고 그 사람 자체만 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 소위 나쁜 남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고, 좀 거친 거, 막 운동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유도를 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영숙한테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영철한테 큰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여자 출연자랑 대화할 때 보면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영철 같은 스타일이었다,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막 친절하고 상냥하고 다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뚝뚝하고 막 말 다정하게 안 하고, 그런데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남자다운 것들을 로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굉장히 끌려하는 것 같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그거 이외에 맞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 사실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아직도 영숙이 철이 안 들었다, 제가 봤을 때는 철이 들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남자를 보는 눈은 크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은 본인이 직접 그거를 경험하기 전까지
결혼까지 가기 전까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나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플러스 더 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 그런 여자들이 간혹 있는데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보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은 영숙은 영철한테 더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단순히 대충 상대해준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전날 그 느낌보다는 확실히 호감을 더 갖고 있는 느낌. 그렇다라고 해서 푹 빠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전날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철이 이제 현숙이랑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숙을 부를 때 어디 베란다 같은 곳에 가서 크게 소리를 치거든요. 현숙 이러면서. 저것도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마이웨이다. 남들 눈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캐릭터라는 게 갈수록 더 느껴지는 부분들이고 약간 장난스러운 느낌도 있죠. 진지하지 않은 느낌. 아니 저렇게 부르는 게 어디 있어요. 와가지고 문 노크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잠깐 봐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의 스펙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더 내가 센 것처럼 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예의 있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 느낌들이 강합니다. 세 보이고 싶은 거죠. 현숙이 나오니까 안 들렸어요?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거를 남자다운 거라고 볼 수도 없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남자다운 거랑 예의 없는 것들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현숙님 저랑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듣지도 않아요. 말 좀 해도 돼요. 약간 영철이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권위적인 모습, 밥상머리 교육 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다. 고지식한 것뿐만 아니고 너무 본인한테 맞춰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저런 거를 박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장난스럽게 농담처럼 그렇게 보이면은 다행인데 본인이 그렇게 의도를 했고 그 의도대로 상대방이 인지를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질문이 너무 고루해요.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마치 본인이 누군가를 간택할 것처럼 간택을 하는데 어떤 그 통과, 합격 이런 거를 결정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삶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영철이 현숙한테. 그러니까 현숙이 자기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약국을 하고 싶고 자녀를 낳더라도 일은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숙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정적이잖아요, 사실. 아마 돈을 잘 번다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은 어딘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라고 이야기를 꺼내죠. 영철이. 현숙이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진짜로 안 한 거일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 영철한테 굳이 내가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말을 돌린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투자가 성향에 맞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영철이 하는 얘기들은 진짜 조금 친해졌을 때 농담처럼 해야 되는 말들인데 그냥 거침없이 진지하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저런 것들을. 나오는 얘기를 다 필터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숙은 자기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셔가지고 그런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이제 현숙님한테 안정적이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고 한 번 더 묻죠. 그러니까 삶이 크게 바뀌지 않는 거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거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인생의 풍파, 파도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나 큰 그런 큰일은 버리지 않으려고 하겠죠. 간혹 무모하게 그런 거를 도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고 거기에서 영철이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라는 거죠. 영철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안정을 원하는 사람하고는 만나기 힘들 거로 생각을 한다. 안정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좀 리스크가 크다. 왜냐? 내가 변동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영철의 상황,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영숙, 지금 불안정한 거는 괜찮다. 그 불안정이라는 게 결국은 안정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비록
날개를 펴지 못한 그 상태일 건데 그런 거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본인은 일부러라도 바꾼다.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본인이 사업을 좀 꾸려나간다라든지 어떤 거를 꾸려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회사 일을 더 할 수도 있지만은 회사에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올 때 떠날 줄도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본인이 회사 다니기 싫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예전에 뭐 그런 일도 했었고 뭐 시험도 보고 다 그랬지만은 실패를 하고 결국은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몰라요. 영철이 영숙이나 현숙한테 안정적인 거, 안정이라는 거에서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저거라고 보여져요. 사업. 본인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생각은 없고 언젠가는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할 거다. 변동을 할 거다. 고인물은 썩는다. 아니 어떻게 회사 다니는 거를 고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다니면은 썩나요? 결국은 가장 그 리스크가 큰 그 부분, 사업이죠, 사업. 뭐 사업도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사업이 과연 성향에 맞을지, 본인이 현숙한테 투자가 성향에 맞나요? 라고 물어본 것처럼 아마 본인의 짝이 될 사람은 물어보겠죠. 사업이 본인의 성향에 맞냐고.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투자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잘 되지 않을 때는 많은 것들을 잃을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여자들은 다는 아니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여자분들이 비록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월급쟁이를 더 선호를 해요.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그냥 안 될 수도 있고 쫄딱 말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원래 사업이라는 게 몇십 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왔다가 사라지고 큰 회사들도 그러는데 개인 사업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우자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여행 안 좋아하는 거, 뭐 자녀 5명을 원하는 거, 샤넬백 안 되는 거, 본인은 벤츠를 타야 되는 거,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 사업 얘기만큼은 글쎄요, 누가 어떤 여자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볼지, 그리고 명확한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는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영숙이 영철한테 급 호감을 갖는 거,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이다. 좀 위험하죠, 영숙이. 물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영철은 영숙한테 거의 올인을 할 것 같고, 영숙은 일단은 영호를 알아볼 거고, 영호하고 또 잘 안 되는 것 같죠. 영철하고 그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맞지 않아요. 사실 지금쯤 끝냈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거라는 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